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수업하죠. 자, 주제 13 세계 인구 이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먼저 확인해보죠. 네, 안 넘어가. 네, 봅시다. 1800년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은 어떤 사건의 이후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오, 여러분 정말 훌륭하군요. 인구 변천의 5단계도 어제 한 거니까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산다사, 다산감사, 감산소사, 소산소사 인구 감소였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너무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너무 훌륭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각각의 인구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하면서도 이제 저기 뭐냐? 애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식의 접근이면 되겠죠.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애는 여전히 많이 낳는데 이제 사망률이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폭증한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산하 제한 정책이나 이런 인구가 바글바글 끓어도 사람들이 모든 그런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확충해줘야 된다. 그런 식의 접근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이거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우리 이제 지리라는 과목을 올해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지리라는 내용을, 아니, 지리라는 제목을 가진 뭔가를 배운 적이 없어. 그러면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통합사회에서도 인구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구라는 현상이 왜 일반 사회로 안 가고 윤리로 안 가고 지리로 왔을까? 여러분 사회문화, 경제, 법과 정치 요즘 정치화법이죠. 죄송해요. 이 세 과목 봐도 저기 인구라는 말 안 나와요. 인구는 지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현상이 왜 지리 현상인가라고 하면 인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한국의 인구는 5천만이다. 그럼 이게 뭐야? 한국이라는 한국의 영토라는 이 공간 안에 인구가 5천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어떠한 공간 안에 몇 명이 사냐? 이게 인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현상이라는 건 공간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에서 배우는 거고 인구의 변화, 한 공간 안에서 인구의 변화나 인구의 이동이라는 게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인구 현상이 지리 현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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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한번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넣어봤고, 지난번에 이거 제가 설명을 똑바로 안 했더라고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으면 자연 증가가 일어납니다. 출생률이 더 높은 상태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의 이 격차를 자연 증가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망률이 더 크면 자연 감소율이겠죠? 자, 봅시다. 근데 자연 증가가 있으면은 인구라고 하는 게 한 지역에서 애는 안 낳아. 근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아마존에스인가? 여자들밖에 안 산대. 여자들이 나가가지고 애 낳아서 딸 낳으면 데려와서 살아. 그럼 이런 건 뭐야? 여자만 사는 땅이니까 여기는 출산이 일어나지 않아. 자연 감소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고 죽고 죽고. 근데 여자들이 배 타고 밖에 나가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돌아온대. 그러면 인구 이동에 의해서만 인구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증가라고 한다. 자연 증가의 반대 사회적 증가인가요? 사회적 증가? 그래서 사회적 증가는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 사이의 차이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유입이 더 많이 일어나면 사회적 증가, 유출이 더 많이 일어나면 사회적 감소가 일어나는 거고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난 시간에 책에 있는 건데 제가 안 다뤘더라고요. 경제 발전 수준에 따른 인구 특성인데 출생률이 X축, Y축이 1인당 GDP인 거죠. 보시면은 룩셈부르크가 1인당 국내 총생산 1위인데 출생률 엄청 낮은 쪽에 속하죠.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낮아질수록 저기 니제르, 차드, 우간다 같이 저개발국 내지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출생률 높다, 1인당 GDP 낮다 이런 식으로
경향성을 가지고 그래프로 이제 나라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지역 안에서의 인구 변천이었다면 오늘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워볼 거예요. 인구가 이동을 해서 유입이 일어나고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국제적 인구 이주의 주요 사례 및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빛나는 마법을 보여줘 캐치 캐치 예쁜 마음을 모아 티니 핑타임 티니 티니 핑 티티 티니 티니 핑 티티 티니 티니 핑 캐치 캐치 티니 핑 자, 여기 잠깐 일시정지하고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빈칸들 뚫려 있을 거예요. 빈칸 채워주시고 네, 일시정지 풀고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이주한다. 인구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간 먼저 할게요. 저 여름방학 때 강릉에서 3일 저기 여행 갔다 왔어요. 이건 뭐야? 이것도 인구가 이동한 거죠. 제가 성남에 살다가 광주로 간 거죠. 광주래, 미안합니다. 성남에 살다가 강릉에 간 거죠. 이거 일시적 이주인 거예요. 근데 일시적 이주 말고 내가 이제 아예 그냥 강릉 살아봤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강릉에서 짱박혀 눌러 살래 라고 하면은 이거는 영구적 이주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세계지리니까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 우리나라에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나 일본으로 이주해서 일본에 이민 가서 살래 라고 하면은 나 이제 일본에서 영구적 이주를 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잠깐 왔다가는 일시적 이주랑 쭉 눌러앉는 영구적 이주라는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의사인 거예요. 방금 전은 어때? 일본 내가 가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근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쟁 났어. 어떻게 이런 경우에 나 이 나라에서 못 살아. 우리 집 터졌는데 어떻게 살아? 여기 살면 죽어. 화생방 맞아서 죽어.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일본이나 중국 옆 나라로 가버렸어. 이런 경우는 어때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강제적 이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면 자발적 이주. 자, 그래서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 이주와 강제적 이주로 나눌 수 있고 기간에 따라서 그것을 일시적 이주와 영구적 이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보다 중요한 것은 아래에 있는 목적입니다. 목적. 가장 요즘 시대에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주된 요인은 이거예요. 경제적 이주. 더 조건 좋은 직장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개발도상국에 사는데 선진국으로 이주해서 살면은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어. 그래서 선진국으로 이사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경제적 이주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정치적 이주입니다. 정치적 이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종교 탄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내가 떠나게 된다. 주로 강제적인 이주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주, 경제적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이주입니다. 종교적 이주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일시적 이주가 있어. 종교적 이주, 일시적 이주. 제일 대표적인 게 이슬람 신자들은 일생에 한 번 여기에 들렀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잠깐 며칠 들렀다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 이게 종교적 이주 제일 대표적인 사례고 아니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과거에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을 했어. 이것도 종교적 이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인구 변천 배울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5단계가 생겼다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땐 없었어. 뭐냐면 환경적 이주. 요즘 이제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 아니면 해일 이런 걸로 내가 살던 곳이 사라졌어. 아니면 내가 투발루나 올디브에 사는데 우리나라가 물에 잠겼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라졌어. 어쩔 수 없이 딴 데 가야 돼. 라고 하면 이거 환경적 이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사에 따라 자발적 이주, 강제적 이주, 기간에 따라서 일시적 이주, 영구적 이주, 목적에 따라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환경적 이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칸 다 채우셨겠죠? 자, 다음은 이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살기 싫은 사람이 살고 싶은 곳으로 이주를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살기 싫은 이유가 있고 여기에 살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살기 싫은 곳은 빈곤한 지역이겠죠? 임금을 조금 주는 저임금 지역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곳이겠죠? 뭐 학교가 없거나 직장이 없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데 반면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쾌적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시설이나 일자리도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안 좋은 요인과 이 지역이 가진 좋은 요인들이 있어. 이것을 각각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안 좋은 요인은 배출 요인이 있고, 좋은 요인들은, 다시 말할게요. 안 좋은 요인들을 우리가 배출 요인이라고 하고,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배출시키게 하는 요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너무 좋은 요인들이 많아서 이 요인들이 사람들을 잡아당겨. 그래서 이것을 흡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흡인이에요. 흡수하고 유인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다시 이 개념을 배운 상태에서 말을 정리하면은, 사람들은 배출 요인이 두드러지는 곳에서 흡인 요인이 두드러지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배출 요인이 많은 지역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배출 요인이 주로 많고, 선진국인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흡인 요인이 많은 거죠.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일자리 혹은 임금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주를 하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봅시다. 국제적 인구 이동의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인 인구 순 그러니까 유출이 유입보다 많아서 유출량이 더 많은 곳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가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 중국이랑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멕시코와 여기 안데스 산맥 라인의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들이 유출이 많이 일어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들은 어때요? 주로 유럽, 러시아,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곳들이 지금 보이죠? 그래서 나라 단위로 하면은, 여러분 대륙 단위로 하면은 이렇게 순유출, 순유입이 주로 나타난다는 거고, 자, 국가 단위로 하면은 인도, 중국, 멕시코에서 순유출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순유입은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뭔지 아시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미국으로 순유입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약간 특이한 거 있으면, 아까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가 인구 유출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아시아랑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인도, 중국, 멕시코에서 인구 순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순유입이 일어나는 곳을 보니까 유럽이랑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가 순유입 많이 일어나는 대륙이라고 했잖아. 근데 스위스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앵글로 아메리카랑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랑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여기는 인구 유출이 많아야 될 아시아 국가인 거잖아. 근데 여기는 아시아 국가라고 싹 다 막 유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나 여기 서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가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주를 해와서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 아시아지만 순유입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이거 캐치해 주시면 되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근데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석유가 많이 생산이 돼서 그거 수출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잖아요.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은 써야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이 국가에 건설 사업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이러는 와중에 그러면 건설업 붐이니까 남성 노동자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리학 7칙 뭐야? 가까이 있으면 연관성이 크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인도가 가까워요. 근처에 있는 인구 유출이 많은 나라 중에서는. 그래서 뭐야? 인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인구의 이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외국인 비중을 보면 인도인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그 인도인들이 남녀 고르게 들어오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건설 붐이니까 남자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주자에 의해서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 남성 비율이 이렇게 혼자 엄청 높게 나타나요. 이게 인구 구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이 나라의 경제 구조가 인구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거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봅시다. 인구 순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주로 좀 이동이라는 건 이제 거기 가서 적응도 해야 되고 돈 벌러 가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장년층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면은 노동력이 유출되고 지역 경제는 제 생각엔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서 번 돈을 우리나라로 송금해주잖아. 그래서 외화 유입이 좀 더 맞는 말 같은데 왜 제가 이거 PPT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만들었을까요?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댓글에다가 남겨놓을게요. 네, 그래서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시점의 생각으로는 노동력 유출은 맞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외화 유입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인구 순 유입이 일어나면은 네, 청장년층이 들어오니까 소비가 활성화된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외국인들,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싹 들어와. 이 사람들이랑 평화롭게 지내면 좋은데 문화가 달라. 이 사람들 왜 이래? 싶은 것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존중이 없다면 문화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종교적인 갈등. 우리 지난 시간에 종교 배울 때 민족과 종교 갈등 진짜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학습 내용 정리하죠. 오, 제가 학습 내용 정리를 새로 안 만들어 놨네요. PPT가. 이거는 다음 주에 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에는 수행평가 지난주에 하던 거 이어서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인구 파트 가지고 학습 성찰 글쓰기 한번 해봅시다. 뭐 부담 없이 다음 주에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화 인터넷 강의로 진행돼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았을 수 있는데 뭐 어쩌겠나요? 출장 갔는데 이해해 주시고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